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설 등록을 딱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중개업자 사장님이 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출제 테마로는 교재는 12번째 테마고요. 우리 나뭇가지로는 8번째 격가지죠. 중개업자 고용인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업자 고용인은 뭐예요? 그 밑에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직원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거를 택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이 사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걸 택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직업 가운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변호사 그럼 좋을 것 같잖아요. 뭐 이렇게 뭐 무슨 장, 김원장 해가지고 여기 소속이 때 변호사예요. 얼마나 그죠? 주인이 아니죠. 뭐 의사 병원에 소속이 돼 있어. 장관 그만둬! 그럼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감히 이럴 말씀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 그것만큼 멋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주인 테마 중개업자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죠. 자, 요약해 보니까 중개업자와 고용인을 비교해 놨습니다. 중개업자는 이제 사장님이죠. 개인인 중개업자, 법인인 중개업자로 되어 있고요. 고용인은 직원이죠, 직원.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그 고용인이 되셨어도 소속 공인중개사 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사장님처럼 일해 주실 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장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직원 중에 직원처럼 일하는 분이 있고 직원 중에 사장처럼 일하는 분이. 자, 그래서 중개업자 보니까 이제 개인 중개업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쪼개지죠. 우리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옛날에 이제 기득권 특례에 의해서 자격증은 없지만은 그렇죠.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부칙상 중개업자 이렇게 돼 있죠. 부칙에 돼 있어요. 그분들이 나오는 게 특별히 이름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 공부하시는 분들 꽤 있으세요. 엑스팔리니까 그렇죠. 자격증 하나 걸고 싶은 거죠. 그다음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게 등록 기준은 앞에서 살펴봤고요. 겸업자는 이제 뒤에서 볼 건데요. 분사무소. 요 분사무소가 좀 중요해요. 분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은 우리 두 가지가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전.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중개업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 더 중요하겠죠. 한번 볼까요? 중개하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사무소 공동사용 가능합니다. 법인 중개업자하고 개인 중개업자 같이 섞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전국 어디나 그쵸? 가능하죠. 이전 헌법에서 보장한 건데 그죠? 북한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차이점이 있어요. 업무 지역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인 중개면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칙상 이 중개업자, 옛날에는 중개인이라고 그래서 불렀어요. 지금은 중개인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졌습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시도에 제한이 돼요. 업무 범위가 제한이 되죠. 이걸 어겼어요. 행위 제한이 있는데 어겼다, 위반했다. 그럼 당연히 제재상이다. 업무정지. 그렇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말이죠. 관할구역 외에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입한 부동산 거래 정보만의 경우. 그런 중개대상물은 또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 겸업 제한이 있는데요. 우리 법인인 중개업자만 제한이 있다는 거. 개인 중개업자는 제한이 없고요. 그 다음 분사무소 설치. 법인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 중개업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또 차이점들이 있고요. 밑에 이제 고용인 간에 한번 차이점 볼까요? 직원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당연히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을 것이고요. 중개보조는 없습니다. 또 업무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이점이 또 있어요. 또 의무도 이렇게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게시해야 되고 인장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마치 중개업자인 것처럼. 그쵸? 그다음 신고를 이분들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고용을 하게 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끝났어요. 관계가 해고를 했다. 그러면 고용 관계 종료될 때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핵심은 다음 페이지 이제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의 관할 누가 거기를 감독할 것이냐, 통제할 것이냐 이거죠. 대부분 다 주사무소가 다 하죠.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 다 합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설치 신고마저도 당연히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이죠.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지도 감독은 이쪽 다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개설 등록 온다고 그러고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 온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요거의 차이점 구비서류에 보니까 니은번에 업무보증 설정 증명서를 주된 사무소는 개설 등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업무 개시 전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분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죠?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구별해 두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나무 9번째 나무까지인 금지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 출제 테마는 13번째. 우리 교재는 13번째 테마로 되어 있죠. 금지행위.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금지행위로. 요약에 이제 기본윤리 다음에 보면은 요 금지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를 갖다가 금지한다. 굉장히 강력하게 제한하는 제한. 당연히 금지행위 보면 그게 뭘로 보여야 돼? 행위 제한이구나. 당연히 그거 어기고 했을 때는 제재가 따르겠구나. 조문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구나. 뻔하죠 뭐. 그래서 자, 금지행위 보니까 첫 번째가 거짓된 언행 등으로 판단, 누구의 판단? 우리 고객,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실비를 초과했어요.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면서 의뢰받거나 명의를 자기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네 번째, 중개에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다. 우리는 뭐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죠.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은 아예 별도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부동산 매매업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간판을 못 써.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컨설팅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중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분들이 또 중개업 난리는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그렇죠? 자, 이렇게. 그래서 중개업이 행위자이 아니에요? 매매업이 행위자입니다. 그 다음에 증서, 분양하고 임대 관련된 그 증서에 중개, 매매업, 그죠? 제한. 이건 중개도 안 돼요. 투기를 조장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밑에 7번째 그 투기 조장하고 유사하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직접 거래. 고의 왔는데 직접 거래. 쌍방들이 양쪽으로 뭔가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아예 금지를 시킨다 이거죠.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한다. 일방 대리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쵸? 갑돌이가 바빠가지고 사장님 제 거 다 해서 처리 좀 해주세요. 끝까지 클리어하게. 그죠? 그래서 을순이하고 대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양쪽을 대리하지는 못해요. 양쪽을 대리한다?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양쪽을 대리하면은 양쪽을 이렇게 우리 공평하게 우리 중개할 수 있을까? 인간의 마음이?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본성을 깨뚫고서 이 쌍방대리를 금지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걸 위반했을 때 이걸 어기고 이런 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행정처분 오른쪽 맨 끝에는 공통이죠. 임의적 등록 취소.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고요. 공통인데 행정처벌이 좀 달라요. 더 이제 가벼운 것은 위쪽 1번부터 4번. 그래서 1학년 1반에 편입되는 영광을 주고요. 밑에 이제 5번, 6번, 7번은 3학년 2반에 좀 상향 발상 윗반에 편입되는 영광을 또 줍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 나뭇가지는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나뭇가지 제재사. 그래서 다시 그 나뭇가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맨 앞으로 가셔서 행정처분하고 처벌이 있죠. 그렇죠?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래서 요 테마는 14번 테마로 돼 있는데요. 이 자체적인 문제가 출제도 될 뿐더러 말이죠. 다른 모든 테마들이 있죠. 다 연관되죠, 결국. 그쵸? 어찌 보면 14번째 테마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암기해야 되냐? 암기해야 된다니까요. 암기해야 돼요. 그쵸? 자, 그럼 먼저, 그 요약의 행정처분 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이제 취소하고 정지입니다. 자, 보니까, 기관이 이렇게 좀 다르죠? 등록관청이냐, 시도지사냐, 국토해양부 장관이냐, 국장이냐.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걸 제재를 가하냐? 자, 보니까 중개업자부터 해서 거래정보사업까지,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그 사업자까지 해서 다양한 그 대상으로 합니다. 자, 중개업자에게 때려줄 수 있는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 또 업무 정지. 등록 취소는 절대적, 임의적 또 구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는 임의적밖에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회 같은 경우는 자격 취소, 그죠? 걸리면 절대적. 컨닝해서 이렇게 취득했다. 부정 취득이다. 그러면 취소죠, 그죠? 제가 좀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임의적이에요, 그죠? 임의적. 이거는 자격 취소까지는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이제 좀, 그죠?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는데, 그 월급을 아예 그냥 못 벌게 이제, 일정 기간은 해도 관계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예 자격증을 뺏는다. 그럼 남의 일자리 빼앗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좀 매정한 것 같아도, 또 이렇게 인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 이것도 임의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사유들을 다 암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총 8가지 사유가 있죠. 그렇죠? 다 암기돼야 됩니다. 사망하거나, 개인인 같은 경우는 사망, 법인 같은 경우는 해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해서 등록하는 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거, 이중등록, 이중수속, 그 다음에 등록증을 양도거나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또는 자격정지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업무. 업무정지를 시켰어요. 세상에서 조직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죠? 아시네. 괘씸죄죠, 괘씸죄. 그 북한인가? 장성택인가? 날라갔잖아요. 그 괘씸죄, 괘씸죄. 가장 무서운 죄가 조직에서는 괘씸죄입니다. 그래서 행정관청이 이렇게, 야, 너 업무정지 사유야? 이렇게 때렸는데 말이죠. 또해! 얼마나 괘씸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플러스 또 업무정지 있는 경우 그 사유에 해당되면은 이렇게 또 절대 등록 취소, 괘씸죄입니다.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보니까 등록 기준 미달되거나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든지, 그죠? 임시중개시설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그 떴다방이잖아요, 그죠? 임시중개시설물 이렇게 막 이렇게 텐트 설치해놓고 이렇게 이런 경우 걸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겸업지 아닌데 그걸 어긴 경우, 이제 법인중개업자의 경우겠죠? 그 다음에 6월 초과해서 쉬어버린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의무 그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 그죠?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 이중계약서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8번째,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 개시, 또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금지 행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플러스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인 경우. 그런데 절대적 등록취소 8번째 해당되는 경우는 빠지고 나머지는 다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거죠. 11번째가 이제 그 신설이 됐죠. 그래서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
중개업자가 무슨 독점규제법 이런 법이 있나 봐요. 요구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사유가 또, 그렇죠? 되게 많죠. 그렇죠? 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외워지지도 않고요. 사실은 잘 안 외워져요. 많이 눈에 발라야죠. 그렇죠? 많이 눈에 바르고 또 요 관련된 많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세뇌가 됩니다. 세뇌. 그죠? 다 그런 된 다음에 시험 뭐 한 달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보는 거죠. 또 1차 끝나고 2차 보기 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쉬는 시간 때 눈에 막 바르고 시험 보자마자 딱 그래서 순간 기억력. 그래서 앞 사람이 등짝에다 써놓는다고요? 그럼 안 되죠.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차라리 자격증 안 따고 말지. 컨닝에서 그거 따서 뭐합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렇게 홍쌤은 외웠냐고요? 저는 안 외웠죠. 당연히. 요 문제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뭐 이렇게 행정처분 처벌 이렇게 대충 눈에 발랐지 뭐 외우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 시험 볼 때. 홍쌤 어떻게 하셨네요? 앞사람 등짝에다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요 한 번으로 찍었습니다. 솔직히 60점만 넣으면 되잖아요. 응? 홍쌤 점수 공개하라! 공개 안 합니다. 수석은 아니에요. 차석? 몰라요. 여튼 그렇게 많이 눈에 좀 바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정지 보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를 뒀다. 우리가 중개업자가 이런 경우 인장도 관련해서 쭉쭉 나오죠. 5번, 6번, 7번은 이제 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에 관련된 그 행위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8번, 9번은 이제 거래계약서 관련된 행위제한 위반이죠. 11번이 참 독특해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 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되면 등록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임의적이니까. 그런데 말이죠.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데 임의적 등록 취소를 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업무정지를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 자유취소와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기는 공인중개사 테마 5번째 테마 다룰 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우리 뒤에 16번째 테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행정처벌입니다. 행정벌. 그래서 우리 법원이 때리는 경우 행정관청이 되는 경우가 있죠. 법원이 때리면 이제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징역 또는 벌금형이 있고요. 행정질서벌이다. 과태료를 말합니다. 자, 행정형벌, 징역 또는 벌금형 보니까 3학년 2반, 1학년 1반 이렇게 있네요. 3학년 2반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등록, 증서의 중개 매매업, 직접 거래 쌍방들이 투기 주장. 뭔가 좀 무거운 것 같잖아요. 딱 봐도 무등록,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오신 분이죠. 딱 봐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분들은 아니에요, 다. 못할 것 같아, 무서워서. 3번, 4번, 5번은 뭡니까? 우리 금지행위, 5, 6, 6, 7번에 해당된다고 오른쪽에 돼 있죠? 금지행위. 이게 금지행위 하면 굉장히 셉니다. 그죠? 임의적 등록 취소. 그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3학년 2반에 편입시켜버려요, 그냥 강제적으로. 또 1학년 1반이 또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이것들 1학년 1반에서 보면은 그 11, 12, 13, 14번이 다 뭡니까? 우리 금쟁이 1, 2, 3, 4번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잘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3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또 마지막으로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도 있죠. 거래를,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한 경우에. 다음에 꼭 그 매만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우리 중개 파파라치죠. 중개 파파라치.
그 파파라치에서 글쎄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거는 거죠. 파파라치에서 그 노력을 다른 데다 딱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하튼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들을 서로 이렇게 감시키는, 서로 감시킨다. 이거 좀 그래요. 여하튼 포상금 보니까 이런 신고 고발 어떤 걸 하면 좋냐 이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개설 등록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세 번째는 또 등록증하고 자격증 뭔가 이렇게 문제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런 걸로 이제 보상금해서 금액이 보니까 딱 5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의 그 법령의 첫 번째 나무의 행위 제한 그리고 제재 사항을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